안녕하세요. 우선 죄송합니다. 당초 2주간 지방에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바쁜 일이 계속 이어지면서 2주가 2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조금씩 영상을 업로드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조금 늦었지만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 결산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지난 시즌 우승을 차지했던 밀란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사실 밀란의 이번 시즌은 개막전에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암울해 보였습니다. 일단 핵심 미드필더 차라놀루가 이적료 한 푼도 없이 라이벌팀 인테르로 프리이적을 했고요. 돈나루마까지 결국에는 파리로 프리이적으로 도망가면서 핵심 두 선수를 팔고 돈 한 푼 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팀에 돈이 없어서 지루를 겨우겨우 주워온다든지, 바카요코를 다시 임대로 데려오고, 플로렌지도 임대 영입, 그리고 강등당한 크로토네에서 메시아스를 데려오는 등 겨우겨우 팀 뎁스를 채우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면 임대로 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토모리를 완전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 그리고 릴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던 매냥을 비교적 싸게 잡아오면서 돈나룸마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었다는 점 정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토날리 완전 영입 과정에서 약속된 완전 영입 금액을 깎으려다가 욕을 먹기도 했던 밀란의 지난 여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디렉터였던 말디니의 똥꼬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행보였는데요.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밀란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돈 좀 꺼줘라 이 씨발로만. 하지만 시즌 초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밀란은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 우승의 1등 공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피올리 감독을 꼽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시즌도 밀란의 부상은 끊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키에르와 토모리가 동시에 부상을 당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 키에르는 시즌 아웃이 된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거기다 원래 포지션이 풀백인 칼루루를 주전으로 성장시켰다는 점은 대단히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그야말로 선수가 없어서 플로렌지를 윙으로 쓴다든지 캐시에를 2선 공미로 쓴다든지 하는 고육지책으로도 승점을 따내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저는 인테르 팬으로서 피올리를 좋은 감독이라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인테르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다가 쫓겨났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 피올리는 과장 조금 보태서 세리아판 퍼거슨 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밀란의 우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골키퍼 매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 밀란, 돈나룸마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진짜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다 막아내면서 돈나룸마보다 오히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어떻게 보면 돈나룸마가 파리로 이적한 게 오히려 밀란에게는 좋은 상황이 된 셈입니다. 훨씬 더 잘하고 연봉도 더 싸니까요. 그리고 이번 시즌 밀란의 우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선수는 바로 레앙이었습니다. 일단 스텝부터가 껑충 뛰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그, 유로파, 코파 이탈리아에서 10골도 넣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은 리그에서만 10골 이상을 넣었고 더 큰 무대인 챔스에서도 골을 넣었죠. 하지만 단순 기록 이상의 활약이 있었다고 보는데 특히 리그 최고의 크랙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단순히 골이나 어시뿐만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한 번에 바꾸는 능력이 있었죠. 거기다 이번 시즌 레앙의 파트너는 지루와 질라탄이었습니다. 능력은 있지만 어쨌든 신체 능력이 떨어진 노장이고 거기다 부상을 달고 살았죠. 즉 레앙은 이번 시즌 다른 공격 파트너들의 지원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 공격을 풀어가는 어려운 역할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았죠. 결론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우승을 해냈던 밀란이었습니다. 이 업적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리그 준우승을 기록한 인테르 순서입니다. 지난 시즌 무려 11년 만에 리그 우승컵을 들어오는 데 성공했던 인테르였는데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고 인테르 구단주였던 장시 패밀리의 부채로 인해서 팀은 큰 재정적인 위기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에 큰 공헌을 했던 하키미를 영입한 지 1년 만에 파리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었고 팀 최고의 공격수인 루카쿠까지 첼시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이적 시장에 불만을 품은 콘테 감독까지 감독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버렸는데요. 우승을 하자마자 구단주 장가 패밀리 때문에 팀이 박살 직전까지 갔었죠. 장가는 저기야. 거기다 또 하나의 악재가 발생했던 것은 유로 2020 기간 동안 에릭센이 심장 문제를 겪게 되면서 더 이상 이탈리아 무대에서 뛸 수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인테르는 지난 여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잔뜩 쌓였는데요.
우선 콘테 감독을 대신할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했고, 하키미의 대체자, 그리고 루카쿠의 대체자, 마지막으로 에릭센의 대체자까지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새로운 감독으로는 라치오의 시모네 인자기를 데려왔습니다. 콘테 감독은 똑같이 3백을 주 전술로 삼다는 점과 굉장히 재능 있는 감독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하키미의 빈자리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둠프리스를 영입하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이것 또한 제법 합리적인 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에릭센의 빈자리는 라이벌 팀 밀란에서 차라놀루를 그것도 공짜로 데려오면서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일 처리를 제법 잘했죠. 하지만 문제는 새로운 공격수 영입이었는데요. 아니 루카쿠를 1억 유로 넘는 돈에 팔았는데 주어진 이적 자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고작 3천만 유로 정도의 돈이 주어졌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돈으로 좋은 공격수 영입? 택도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 최초 영입 타겟이었던 마르쿠스 티랑은 프리시즌 중에 장기 부상을 당하게 돼버렸고, 두 번째 타겟이었던 자파타 역시도 갑작스럽게 장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인텔의 스텝이 완전히 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스트라이커 영입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주워왔던 제코뿐이었고요. 어쨌든 공격수 영입이 필요했던 인테르는 무려 3천만 유로 가격에 인자기 감독의 애제자인 코레아를 데려오는 개병신 같은 딜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 세면바리 같은 새끼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렇게 이미 이적 시장부터 망해버린 인테리였는데, 하지만 의외로 생각보다 잘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인자기 감독이 훌륭했던 지도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난 시즌보다 압도적으로 약해진 전력을 가지고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올라가는 데 성공하기도 했고요. 비록 16강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던 리버풀을 안필드에서 이기면서 궁지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장면 하나가 인텔의 챔스 운명을 바꿔놨는데요. 조별리그 6차전에서 빡친 바렐라가 밀리탕에게 낭냥펀치를 때렸다가 퇴장을 당하고 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은 겁니다. 즉 16강 2경기를 모두 뛸 수 없게 됐던 거죠. 바렐라 공백만 아니었다면 챔스 더 높은 곳도 바라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자기 감독의 지도 아래 코파 이탈리아 우승컵도 들어올렸던 인테르였는데요. 거기다 리그 우승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있기 전까지는요. 이런 씨발. 하필이면 한다노비치가 부상이었고 대신 나왔던 라두 골키퍼가 역사의 길이 남을 개발질을 해버린 겁니다. 결국 저 경기에서 리그 선두 자리를 내준 인테르는 리그 준우승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시즌 인테리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공격진이었는데요. 라우타로는 리그 21골을 넣긴 했지만 여전히 골 결정력 부분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코는 전반기까지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후반기에는 완전히 방전된 모습으로 역시나 결정력 부분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활약하라고 비싼 돈 주고 사왔던 코리아였는데, 얘는 이번 시즌 부상만 4번을 당하면서 무려 리그 16경기를 결정하는 역시나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네가 더 나빠 이 새끼야. 하지만 존나 우여곡절 끝에 루카쿠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공격진 부분에서는 인테르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그 3위를 차지했던 나폴리 순서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가투소 감독 시절을 끝내고 나폴리는 이번 시즌 스팔레티 감독을 새로 영입했는데요. 우승컵이 없어서 저평가를 당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팔레티 감독은 적어도 챔스 진출을 원하는 팀들에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리는 개막 12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다만 이런 좋은 흐름에서 나폴리의 발목을 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부상이었습니다. 특히 간판 스트라이커 오시멘이 인테르전에서 광대뼈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경기를 결정하게 된 것이 가장 큰 타격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오시멘의 백업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영입했던 페타냐가 전혀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주지 못했다는 점이었죠. 그래도 그나마 공격진에서는 메르텐스가 활활 타오르면서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워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미드필더 쪽에서는 이번 시즌 확실하게 나폴리 중원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앙귀사가 부상으로 갑자기 이탈을 하게 되고, 거의 연례 행사처럼 쿨리발리 역시 이번 시즌은 부상 없이 넘어가지 못하고 또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아무런 기대 없이 영입했던 주앙 제수스가 한동안 선발 출전을 해야 했던 웃지 못할 상황까지 나오곤 했었죠.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실망스러웠던 라흐마니가 이번 시즌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 정도 수비 쪽에서는 숨통이 튀었던 나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즌 막판에는 팀의 유일한 오른쪽 풀백 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디 로렌조까지 부상으로 이탈하게 되면서 바람잘 날 없었던 나폴리였습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악재를 뚫고 챔스 진출을 성공시킨 스팔레티 감독은 큰 공헌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테드 시절도 제가 봐왔지만 적어도 팀을 상식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점에서 챔스 진출 하나만큼은 확실한 감독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그랬고 앞으로도 나폴리의 중심은 바로 오시멘이 될 전망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시즌 활약이 좋았는데요. 이번 시즌만 크고 작은 부상 4번에 심지어 코로나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번이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리그에서만 14골을 넣었습니다. 다만 4-3-3 전술만 쓰는 스팔레티 감독이라 토론토로 떠나버린 인시니의 공백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오시멘의 다음 시즌 활약도 갈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결국 레네제이를 거절하고 나폴리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이야, 진짜 너무 감격스러운데요? 민재야, 네가 정말 우리 민재야? 어디 갔다가 이제 나타난 게야? 다음 시즌은 나폴리도 좀 응원을 보내줄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 시즌 4위팀 유벤투스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즌 유벤투스 몰락에 가장 큰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피를로 감독을 내보내고 유벤투스는 다시 알레그리 감독을 복귀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로 2020 우승에 큰 공헌을 했던 미드필더 로카텔리를 영입하면서 가파른 전력 상승을 시도를 했는데요. 이적 시장 막판에 큰 변수가 생겨버립니다. 갑자기 호날두가 땡깡을 부리면서 뛰쳐나가버린 것이죠. 유벤투스의 이번 시즌은 여기서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부랴부랴 모이세켄을 데려오지만 전력에 큰 보탬이 되는 영입은 아니었죠. 졸지에 공격진의 힘이 확 줄어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알레그리 감독이었는데요. 휴식기 중에 너무 놀았던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전술적으로 발전이 하나도 없는 모습에 유벤투스는 좀처럼 우승 경쟁 자체를 하지 못했죠. 거기다 그나마 팀을 하드캐리해주던 키에사가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되면서 유벤투스는 더더욱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유벤투스는 센터백 보강을 안 했을까요? 지난 시즌 아탈란타로 임대 보냈던 로메로가 리그 베스트가 됐는데 그걸 쿨매하면서 오히려 아탈란타가 토트넘으로 팔면서 큰 이득을 보게 됐고요. 그 상황에서 센터백 보강이 필요한 아탈란타에게 이번엔 쿨하게 데미라를 임대로 줍니다. 그리고는 센터백 영입을 안 하죠. 아시다시피 키엘리니와 보누치는 나이가 적잖이 많습니다. 키엘리니는 부상 빈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결국 우려한 대로 키엘리니의 부상이 터졌고 유벤투스는 절대적인 센터백 부족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가니도 부상에 빠지면서 다닐로를 센터백 땜빵으로 쓰기도 했죠. 센터백 보강을 안 한 건 이해가 안 되는 행보였습니다. 그래도 후반기부터 불붙기 시작한 유벤투스는 블라우비치 영입으로 쐐기를 박으려고 했는데 비싼 돈 주고 사오면 뭐하겠습니까? 써먹는 감독이 알레그리인데 말입니다. 특히나 블라우비치의 고립이 심한데 급기야 20그라운드 스페지아전에서는 처음으로 슈팅을 단 한 차례도 기록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공을 줘야 차지 공을! 그러면서 전반기 피오렌티나에서 24경기 20골을 넣었던 블라우비치는 훨씬 더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유벤투스에 와서 21경기 9골밖에 넣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이적 시장에서는 더 활발한 유벤투스입니다. 우선 포그바와 디마리아를 데려왔고요.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센터백이었던 브레메르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팀 전력이 훨씬 더 강해진 만큼 알레그리 감독의 지도력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 팀에 대한 결산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